러시아가 최근에 동북아시아를 향해서 탄도탄을 전진 배치했다. 어디에 얼마나 배치한가요? 이제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뭐 여러 개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육상에 있는 그 기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옆에 볼가 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볼가 지역에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몽골 있지 않습니까? 네. 몽골에서 북쪽에 시베리아 지역에 하나 해서 두 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배치했다라는 네. 외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세턴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죠. 네. 그 사탄의 위력이 120메가톤입니다. 120메가톤. 그냥 20메가톤. 20메가톤. 20메가톤이면은 예.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그 원자폭탄의 1000배가 넘습니다. 어허. 그런 미사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을 더 뛰어넘는 예. 신형의 미사일을 뭐 우리가 뭐 볼가 지역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이 외몽골 지역에 배치를 했다라고 한 것은 이 서태평양 지역, 동북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을 모두가 네. 다 이 태평양 지역이 모두가 다 사정권에 들어가는 지역에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어허. 몽골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한국까지 넘어도 그러면 그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태평양까지 다 넘어온 겁니까? 사턴 그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6,000km였습니다. 16,000km.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전 세계 겁니다. 진짜 사실은. 어디나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예. 어디에 더 중점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예. 뭐 러시아라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동쪽에 배치하느냐, 서쪽에 예.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더 중점으로 보냐인데 예. 결국 이 외몽골에 배치를 했다는 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사일이다. 어허. 그 태평양 지역의 초입이 바로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열점이 또 한반도입니다. 음흠. 즉 한반도에 이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미사일 기지가 될 것이고 네. 여기 이제 사르마트라고 하는 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라는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사르마트 미사일은 이제 100메가톤. 100메가톤. 100메가톤이면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5,000배, 6,000배 정도 되겠죠. 엄청나네요. 그런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한 2020년경에 만약에 핵미사일을 그 정도로 실어가지고 쏜다 그러면 한반도는 거의 한두 방이면 다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그냥 한 방이면 그냥 한 방이면 날아가니까? 지도에서 없어진다고 봐야죠. 한 방이면 한반도가 지도에서 다 없어진다. 히로시마라는 도시를 예. 16킬로톤으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의 5,000배짜리가 만약에 예. 한반도에 떨어지면 그냥 한반도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네.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 사르마트보다는 야르스라는 미사일이 배치될 것 같아요. 야르스. 왜냐하면 사르마트는 2020년경에 그 개발 완료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 더 신형 사탄보다 더 신형이 된다면 야르스라는 미사일을 지금 테스트 완료한 미사일 하나 있습니다. 네. 사정거리 12,000km인데 이것도 다 탄두예요. No. 탄두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내려꽂힙니다. 그러면 성층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여러 개로 지역에 쪼개져가지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나로 내려꽂히면은 그 하나만 요격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10개 정도로 쪼개서 내려오면서 그 쪼개져서 내려온 것이 각각 또 유도가 되면서 예. 그냥 처음에는 우박처럼 막 내려오다가 예. 그냥 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각각 방향을 틀면서 어딘가의 목표를 향해서 아하.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또 야르스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외몽골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한반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 괌 이런 곳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겨냥해서 MD 즉 미사일 디펜스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곳에 다탄두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게 상당히 다시 그거를 요격하기가 어렵겠네요. 저는 다탄두 미사일에 대해서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MD 기술로 다탄두 미사일 효과적으로 다 막을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허. 한 발씩 떨어지는 즉 뭐 북한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네.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은 아직 다탄두까지 완벽하게 기술을 못 가졌습니다. 네. 그런 중국제 미사일 정도는 미국의 MD로 다 할 수가 있지만 러시아가 쏘는 다탄두 미사일을 내려꽂히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에헤. 그러면 결국 그래서 미국이 성층권에서 또는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로 요격한다든지 하는 예. 그런 걸 개발하는 거죠. 내려꽂힐 때는 이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탄도 비행을 하는 중에 분리가 되기 전에 레이저로 우주에서 격파를 하겠다 하는 예. 것이 이제 미국의 과거 스타워즈 구상이었고 네. 그걸 아직까지도 실험해오고 있지만 완벽하게 개발은 못했죠. 예. 자, 이번 기사가 러시아의 전진 배치, 탄도탄 네. 전진 배치인데 그 전에는 중국도 바로 백두산 인근 지역에 둥펑 21인가요? 네. 그 대륙간 탄도탄 이걸 전진 배치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미국이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뚱펑 21의 기지는 다롄에 있었습니다. 대련이죠. 요동반도의 끝. 대련에 있었는데 그 대련에 816 기지라고 하는 816 예단이라고 하는 그 탄도탄 부대가 예.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그 뚱펑 21을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미사일도 있었지만. 네. 그리고 퉁화, 압록강 건너 퉁화에 있는 810 예단에서 예. 거기에는 뚱펑 11이라는 미사일, 사정거리 600km입니다. 어허. 그걸 가지고 한반도, 즉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동반도에는 이 뚱펑 21을 기사에 의하면 요동반도에 있는 이 뚱펑 21을 백두산 쪽으로 이동 배치했다. 그 왜 오히려 뒤쪽으로 가서 배치를 했어요? 이를테면 그 요동반도에 있으면 네. 평택에 있는 사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백두산 쪽으로 가면 평택의 사드의 영향권을 벗어납니다. 아하. 그 바로 요격권 그리고 탐지권에서 벗어난다 이런 탐지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요격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이 뚱펑 21을 요동반도든 백두산이든 배치를 하는 것은 네. 유사시에 미국이 한반도로 증원해 오는 이 미국 전력을 해상에서 타격해버리기 위해서 네. 배치를 해놓는 것인데 예. 그것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게 되면 지금 이제 한반도에 여러 가지 MD 체제가 지금 뭐 KAMD든 예. 미국의 MD든 미국이 가지고 온 사드든 우리가 만드는 MD든 예. 뭐 어쨌든 이런 MD 자산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를 즉 대한민국을 지나가는 것은 요격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산 쪽으로 옮겨서 북한 영공을 지나가게 되면 예. 요격 안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을 하면 알래스카나 시애틀에 있는 미군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예. 일본 혼슈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소야 해협 예. 그리고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있는 스가루 해협 그리고 일본 혼슈와 큐슈 사이에 있는 간몬 해협 예. 그리고 대한 해협 이런 쪽으로 쫙 전력들이 들어옵니다. 어허. 그런데 그 전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해상에서 그냥 그 해협에서 타격해버리면은 아하. 아주 간단한 일이죠. 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의 전력과 함께 북한과 싸우지만 북한은 또 조중 동맹입니다. 네. 중국이 자동 개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전력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 뚱펑 21이라는 게 원래는 사정거리 1800km짜리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어허. 지상에서 쏘아서 상대의 지상을 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뚱펑 21D라는 신개발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것은 지상에서 쏘아서 네. 군함을 타격하는 겁니다. 네. 군함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상에 있는 물체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죠, 맞추기가. 그런데 군함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을 계속 보면서 탐지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내려꽂힐 때도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중국이 개발했다. 어허. 즉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항모킬러라고 하죠. 아하. 항모킬러라고 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뚱펑 21이고 사정거리는 33,000km인데 이걸 백두산에 배치해서 한반도 전역을 에워싸고 있는 미군들이 들어온 것을 다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국과 일본에 있는 지상군, 미군 지상군뿐만 아니고 새롭게 증원되는 그런 미군 부대 그리고 미 항모 이런 항모. 것들을 겨냥한 그런 배치다. 항모와 네. 오키나와 그리고 사세보 네. 이런 데 있는 상륙함들 이런 것들이 증원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결국은 라오뚱 반도에서 백두산 지역으로 좀 더 뒤로 가긴 했지만 한반도에 대한 위험은 배나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여격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탄도탄을 증강 배치하게 되면 이 한반도가 나중에 열강,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들의 그런 전장터 우리만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예. 100년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네. 한반도를 놔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예.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해서 결국 일본이 최종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상황과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우리나라가 그때보다는 좀 강하다. 어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와 달리 지금 분단이 되어 있다. 예. 뭐 이런 불리한 점도 있고 그때보다는 훨씬 강하다. 우리 스스로가 더 강하다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예. 그 열강들도 그때보다는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이 했던 그런 냉전, 군비 경쟁, 암스 레이스라고 하죠. 이것이 제2의 암스 레이스가 지금 현재 또 이 동북아에서 펼쳐지고 있고 음흠. 그의 핵심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느 정도 네. 우리를 공격했을 때 예. 우리를 공격했을 때 너희들은 지금 이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대한민국을 건드렸을 때는 이 경쟁 내국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심각한 타격을 우리는 당해도 예. 당신네들도 무사하지 못하다 하는 어허. 전력 정도는 갖춰야 된다. 어허. 그리고 지금 이번 그 국방부 그 연두 보고에서 대통령 연두 보고에서 뭐 역비대칭 전력해서 뭐 첨단 전력 이야기 나오고 하던데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MD입니다. MD. 예. MD를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첨단 전력도 필요 없다. 음흠.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 아생 연후 살타입니다. 예. 지금 뭐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 깨끗하게 점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주변국들이 북한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핵 탄도 미사일을 이 지역에 증강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네. 지금 뭐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년 전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MD입니다. 알겠습니다.